이상한 알베르게. 원. 이 생각의 질. 이 복권 당첨금으로 뭘 하지? 나는 생각지도 않은 공짜 돈이 생기자 의문이 들었다. 혹시 내가 생각의 질이 높아서 나에게 이런 돈이 들어온 것일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가방에서 저스틴이 준 답변지를 꺼내어 다시 읽어보았다. 그런데 찬찬히 읽다 보니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가 떠올랐다. 생각의 질이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이 나가게 된다고? 그럼 우리 아버지는? 나는 몇 번을 반복해서 읽어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답변의 내용이 마치 아버지의 가진 생각의 질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 같기 때문이었다. 내가 보아온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사셨던 분이고 나름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서 사회에 적지 않은 기부도 하셨기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임을 늘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 답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두 번째 질문 알베르게로 돌아가서 답변지의 내용을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지나온 질문 알베르게의 주인들은 답변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였기에 돌아가 봐야 별 소득이 없을 것 같았다. 나는 답답한 심정에 애꿎은 답변지만 뚫어지게 보았다. 그러다 다음 질문 알베르게에 가서 이 답변에 대해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다음 질문 알베르게는 로스 아르코스에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틀이나 더 가야 하잖아? 나는 답답함을 품은 채로 이틀 동안이나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가슴 한복판이 모래주머니를 삼킨 것처럼 묵직해졌다. 갑갑함과 짜증이 섞인 감정이 다리에 족쇄처럼 매달려 길이 더욱 아득하게 느껴졌다. 대체 생각의 질이 뭔데? 생각의 질에 사로잡혀 길을 걷다 보니 어느덧 마을 끝에 다다랐다. 마을을 벗어나는 입구에서 6개의 아치로 이루어진 다리가 나타났다. 이 다리는 중세시대 순례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왕비가 만들었다고 해서 여왕의 다리라고 불렸다. 또한 산티아고 순례길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알려져 많은 순례자들이 사진을 찍는 명소였다. 마침 다리를 배경으로 한 커플이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다. 나는 커플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안녕하세요. 한국 방송국에서 온 오수현 PD입니다. 잠시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지 자기야? 남자가 여자를 보며 의견을 묻자 여자도 흔쾌히 인터뷰를 수락했다. 재미있을 것 같아. 뭐가 궁금하신가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루마니아에서 온 니콜과 비앙카예요. 그렇군요. 저는 루마니아라고 하면 드라큘라 백작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드라큘라 백작이 루마니아 배경으로 유명하죠. 루마니아 최고의 관광 상품이기는 해요. 제가 루마니아에서 왔다고 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드라큘라 백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들어서 지친다는 느낌으로 비앙카가 답했다. 나는 약간 머쓱해져서 얼른 화제를 돌렸다. 하하, 그렇군요. 순례길은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저희는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허니문을 순례길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콩달콩해 보였군요. 어머, 표시가 많이 났어요? 앞으로 우리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함께 도우며 이겨내자는 의미로 허니문을 순례길로 왔어요. 제가 사진 한 장 찍어 드릴까요? 저기 다리 건너편에서 찍으면 전체적인 다리의 모습이 나와서 사진이 멋질 것 같아요. 네, 그럼 부탁드려요. 오랜 세월 견고히 이곳을 지켜왔을 여왕의 다리와 신혼부부의 모습이 묘하게 어울렸다. 사진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멋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신혼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부엔 까미노. 당신도 즐거운 순례길이 되길 바랄게요. 부엔 까미노. 순례길로의 신혼여행이라니 신선했다. 특히 활발한 비앙카의 모습이 순례길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던 진지한 이미지와 대비되어 더욱 신선하게 다가왔다. 인터뷰를 마치고 니콜과 비앙카가 자리를 떠나고 잠시나마 중세 시대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이 다리와 어우러진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리고 나서 다리를 지나가는 순례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마침 낯익은 모습이 보였다. 수지였다. 하이 수지, 오늘 아침 컨디션은 어때? 오수연, 보시다시피 이 멋진 곳에서 컨디션이 좋지 않을 리가 없지. 그동안 순례길은 어땠어? 뭐 나쁘진 않았어. 괜찮다면 너를 인터뷰하고 싶은데 어때? 좋아. 지금 내 기분이 좋으니 특별히 출연료는 스킵하지. 궁금한 게 뭐야? 오케이. 통상적인 질문이지만 여기 산티아고 순례길에 온 이유가 뭐야? 난 요리사야. 재충전도 하고 새로운 메뉴에 대한 영감도 얻고 싶어서 오게 되었어. 수연, 혹시 레스토랑 주방에 들어가 본 적 있어? 아니, 특별히 요리 관련 프로그램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렇지. 손님들이 주방에 들어올 일은 거의 없지. 음식 접시 위에 머리카락이나 바퀴벌레 다리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아, 농담이야. 그런 일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어휴, 어쨌든 난 음식을 사랑해. 내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손님들도 사랑하지. 하지만 음식을 만드는 현장은 셰프들에겐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치열한 곳이야. 몇 달 동안 주방에 틀어박혀서 뜨거운 불과 기름, 그리고 각종의 야채들과 영혼 없는 고기들과 씨름하다 보면 기진맥진하게 되곤 해. 사실 우리 레스토랑은 꽤 유명하거든. 그래서 평일에도 예약을 미리 해야 할 정도야. 요리 이야기가 나오자 힘주어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다. 주방은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1분 1초도 쉬지 않고 마감 시간까지 전력 질주하지. 그뿐만 아니라 레스토랑이 손님들에게 인지도를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야 해. 그리고 주방 위생이나 식재료들의 신선함을 관리해야 하고 주방 식구들과도 팀워크를 맞춰가야 해. 그러다 보면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지치곤 하지. 그래서 재충전할 수 있는 휴가를 항상 기다리게 돼. 이번이 바로 그 휴가 기간이야. 이 정도 이야기하면 이해가 될까? 완전히 공감해. 분야는 다르지만 나 역시 일이 시작되면 몇 날 며칠 철회를 하는 건 기본이거든. 그래서 며칠 걸어보니 어땠어? 자,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보시죠. 수지는 무릎을 살짝 구부려 인사하듯 한쪽 손으로 주변을 가리키는 제스처를 취했다. 보시다시피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아름답고 평온한 길이야. 그리고 이 지역의 맛있는 음식들을 맛보는 것도 무척 흥미가 있고 길에서 좋은 사람들도 만났어. 하하. 아직 두 다리도 멀쩡하고 그러니까 내 표정에 쓰인 대로 왕창 충전 중이지. 그렇게 보이네. 하하. 고마워 수지. 길이 끝날 때까지 아니 길이 끝나도 그 표정은 계속 유지하길 바랄게. 부엔 까미노. 당연하지. 또 보자고. 부엔 까미노. 나는 인터뷰를 마치고 다리를 건너 마을을 향해 돌아보았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에 마을 앞으로 흐르는 강의 깨끗한 수면 위로 여왕의 다리가 아름다운 아치를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푸른 하늘 아래 흐르는 강에 비친 다리가 마을의 풍경과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수지가 아름답고 평온한 길이라고 했던 말이 공감되었다. 열정적으로 일하고 자신이 만든 요리에 자부심 넘치는 수지의 생각은 질이 높은 걸까, 낮은 걸까? 나는 잠시 떠오른 의문을 뒤로하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오늘은 에스테아까지 가야 했다. 길 중간중간에 싱싱하고 탐스러운 포도가 가득 열려있는 포도밭이 보였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 검붉게 익은 포도를 보니 군침이 돌았다. 그리고 넓게 펼쳐진 포도밭은 스페인이 세계적으로 와인 생산지라는 것을 실감케 했다. 포도밭을 지나 끝없이 이어진 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나는 시라우키라는 마을에 다다랐다. 시라우키는 살모사의 둥지라는 뜻인데 언덕 위에 세워진 이 마을은 로마 시대에 이곳을 지나치기가 어려워 붙여진 이름이라고 했다. 근처에는 아직 로마 시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전통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가꾸어 가고 있는 이곳 사람들의 노력과 생각은 질이 높은 것일까? 한편으로는 흔적만 남은 길을 보며 과거에는 번성했으나 지금은 망해버린 로마인들의 생각은 질이 낮은 것인지 궁금했다. 오늘은 자꾸 사고의 코드가 생각의 질로 꽂히는 날이었다. 나는 길을 걷다 문득 궁금해졌다. 다른 사람들은 이 답변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걸었더니 발바닥이 조금 둔해진 것 같았다. 나는 잠시 배낭을 내려놓고
놓고 길가에 앉았다. 답변지를 꺼내어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업로드했다. 페이스북. 부의 불평등. 부의 불평등으로 힘들어했던 지인이 어떤 알베르게에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았다. 몇몇 순례자들이 내 옆을 지나갔다. 대부분은 묵묵하게 길을 걷고 있었다. 그 중에 혼자 스틱을 짚으며 걸어가는 사람, 무엇이 재미있는지 깔깔 웃으며 걸어가는 사람이 눈에 띄었다. 이 길을 걷는 순례자들은 생각의 질이 높은 사람들일까? 하지만 저렇게 누군가는 혼자 걸어가고 또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여기에도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이런 것도 생각의 질과 관련이 있는 걸까?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또다시 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휴, 좀처럼 생각의 질이라는 단어가 사라지질 않네. 일단 걷자. 오늘은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나는 가볍게 숨을 한번 내뱉고는 엉덩이를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순례길에 올랐다. 시리도록 파란 하늘과 달리 아직 오전임에도 순례길 위로 떨어지는 태양이 뜨거웠다. 스페인의 가을볕이 한국과 달라서인지 머릿속이 복잡해져서인지 오늘따라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지칠 때쯤 사람들의 말소리가 귓가에 들리기 시작했다. 대나무 발 같은 것으로 덮인 지붕 아래 사과, 배, 수박 등 과일이 담긴 작은 바구니들이 있었고 그 옆에는 박스를 찢어서 만든 듯한 종이판에 핫 커피라고 적혀 있었다. 뜨거운 태양에 지쳐있던 나는 핫 커피라는 글자를 보자 더욱 숨이 막혀왔다. 내가 많이 힘들어 보였는지 먼저 와 있던 한 순례자가 수박 한 조각을 건넸다. 덥죠? 이것 좀 먹어봐요. 수박이 더위를 조금 식혀줄 거예요. 고맙습니다. 수박을 한 입 베어 먹자 단맛이 입안으로 퍼지며 더위에 힘들었던 몸이 조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좋네요. 여기는 뭔가요? 기부바예요. 커피도 있고 저기 냉장고에는 시원한 물도 있답니다. 맛있게 먹고 저기 있는 기부함에 자신이 내고 싶은 만큼 돈을 기부하면 돼요. 그렇군요. 여긴 주인이 없는 건가요? 네, 이곳은 마을 주민들이 순례자들을 위해서 마련한 곳이에요. 순례길을 다니다 보면 이런 곳이 종종 있어요. 정말 고맙지 않나요? 나는 순례자의 말을 듣고 수박을 한 조각 더 먹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적지 않은 수의 순례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과일과 음료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런 곳에 카페를 연다면 장사가 꽤 잘 될 것 같은데 한국이었다면 아마 이런 곳을 그냥 놔두지 않았을 거야. 너도 나도 카페를 차리려고 난리였겠지. 한국에선 동네에 뒷산 등산을 가도 군데군데에서 음식 장사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돈도 받지 않고 기부로만 운영되다니. 순례자들을 위하는 스페인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이 새삼 고마웠다. 몇몇 순례자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힘든 듯 발을 끌며 걷는
그들의 걸음으로 인해 길 위에 작은 모래먼지가 일었다. 나는 먼지를 피해 자리를 옮기려고 고개를 돌리자 건너편 나무 그늘진 곳에 간판이 보였다. 북크로싱? 이런 곳에서 책이라니. 그래도 저 나무 그늘진 곳이 조금은 시원할 것 같으니 한번 가볼까? 건너편 나무 그늘진 곳으로 가보니 누군가 모랫바닥 위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다. 세상에, 저렇게 읽어도 책의 내용이 머리에 들어올까? 그 사람이 몸을 움직일 때마다 작게 이는 모래먼지가 굉장히 신경 쓰였다. 그런데 시선을 조금 멀리 두니 군데군데 자리를 잡고 책을 읽으면서 쉬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나는 이런 곳에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했다. 한국 사람들이라면 보통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길에 누워서 책을 읽고 있다니. 저런 여유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한국인 순례자 중에 이런 곳에서 책을 보는 여유를 부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 사람들은 생각의 질이 높은 걸까? 낮은 걸까? 나도 여기에서 잠시 쉬어가려고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 옆에서 먼저 앉아있던 청년 2명이 나누는 이야기가 들렸다. 한 청년이 어제 만난 레나가 예쁘다고 했다. 그는 오늘 에스테아까지 가기로 했다는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어 했다. 이곳 순례길에서도 남녀간의 썸은 존재하는구나. 남자가 예쁜 여자를 생각하는 건 질이 높은 건가? 낮은 건가? 머릿속이 온통 생각의 질로 가득했다. 머릿속이 생각의 질이란 단어로 가득 차 버리기 전에 어서 길을 재촉하기로 했다. 나는 어느새 에스테아에 도착했다. 마을 초입에는 13세기 고딕 양식의 성묘 성당이 있었다. 와, 정말 정교한 조각의 성당 외관은 웬만해서는 감동하지 않는 나조차도 절로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성당 입구의 파사드는 7개의 거대한 아치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겹겹이 쌓인 아치가 나의 시선을 확 끌어당겼다. 반복된 단순함이 오히려 화려함을 만들어 그 아치 안의 조각들을 더욱 웅장하게 느껴지게 했다. 가장 윗단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가운데에는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가, 제일 아랫단에는 최후의 만찬에서 12명의 제자와 함께 있는 예수가 새겨져 있었다. 단순하지만 정확한 비례를 가진 거대한 아치와 섬세한 조각상이 어우러진 멋진 예술품이었다. 지금은 이런 예술 작품이 나오지 않기도 하지만 아마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들라고 하면 만들지 못할 것 같았다. 그렇다면 이 작품을 만든 그 시대의 사람들은 현대의 사람들보다 생각의 질이 높았던 것일까? 생각의 질에 관한 생각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다. 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리지를 쳐보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뭔가 늪에 단단히 빠지기라도 한 것 같았다. 휴,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는 화려한 아치 형태의 조각으로 감싸진 문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고 성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성당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성당의 외관만 카메라에 담은 채 알베르게로 향했다. 오늘 묵기로 한 알베르게는 에가강 강변에 있었다. 마을 초입에 있는 오래된 건물을 개조한 알베르게였다. 알베르게에 들어서면서 내 눈은 If you have a question, you can ask me anything 이라는 문구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금세 이곳이 질문 알베르게가 아님을 깨닫자 오늘은 질문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밀려왔다. 나는 푸엔테 레이나에서 저스틴의 답변지를 받고 매우 흥분했지만 도리어 그 답변지가 나의 시간을 모두 지배해버렸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답변지 속의 말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었고 그러한 모습에 더욱 화가 났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그 답답함을 풀고자 다시 또 질문할 수 있는 알베르게를 찾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뒤엉켰다. 나는 머리라도 식힐 겸 짐을 대충 풀어놓은 후 카메라를 들고 마을을 둘러보기 위해 나섰다. 별의 도시라 불리는 에스테아는 규모가 상당히 컸다. 커다란 성당뿐만 아니라 건물의 규모나 도시의 구성이 상당했다. 별의 도시라는 낭만적인 이름과 달리 꽤 현대적인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한 상태로는 시끄럽고 번화한 곳으로 가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시내 중심부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렸다. 발길 닿는 대로 가다 보니 계단 위에 우뚝 서 있는 성당이 나타났다. 세월의 흐름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열려있는 성당 문을 들어서자 미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몇몇 순례자들이 미사에 참석해 기도를 하고 있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온 햇빛은 신비로운 색감을 띠며 성당 내부를 비추고 있었다.